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간밤의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간밤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약간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거 포진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이제 잠깐 숨을 고르는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에서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는 주로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는 7월에 거래도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 8월을 앞둔 월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용한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와 기술, 금융, 산업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 대부분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 통신주, 부동산주, 그리고 자율소비재 등이 큰 폭의 업종별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기술주 중에 가장 특이한 흐름 보인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8% 이상 밀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는 월가에서 긍정적인 호평을 받은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자동차 부문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가 자사가 보고 있는 최선의 종목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투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테슬라를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사내적인 비용 절감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수익 분기점이 낮춰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또 이 모건 스탠리의 담당 분석가는 사실 테슬라를 단순한 이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초기부터 좀 주장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테슬라는 인공지능 혁신에 있어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40%가량 좀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런 호평에 힘입어서 테슬라 주가도 오늘 5%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정기장에서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실적 쪽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뉴욕 증시 171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좀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 M7 종목 중에 4군데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메타플스보스 그리고 애플,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퀄컴이라든지 인텔 그리고 AMD와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스타벅스라든지 P&G, 보잉, 화이자, 티모빌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인데요.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숙고와 토론을 겹치게 되고요. 이번 7월 FOMC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닌 다음 회의인 9월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주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좀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강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인가에 시장의 촉각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 역시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이후 긴축기에서 완화로 통화 정책의 방향키를 돌리는 첫걸음을 떼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힌트를 통화정책 성명문 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준은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좀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상태이고요. 회의마다 그때그때 경제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 역시 리스크로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를 반나절가량 앞두고 일본 쪽에서도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치권 고위 인사 일부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과연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일본 엔화가 최근 외환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는 만큼 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이후에 외환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역시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역시 잉글랜드 은행 또한 막상막하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들 간의 굉장히 좁은 의견차로 인해서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 고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다수 발표가 됩니다. 이 중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미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7월 고용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7월에 실업률이 좀 기존보다 더 많이 오를지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4.1%로 좀 오르면서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7월 실업률, 6월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인 4.1%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와 버린다면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분홍업 부문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은 금요일이고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은 수요일 날 발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준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 튀어 올라버리면 연준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7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높아질 경우 이미 7월 회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회의에서 연준이 통상적인 폭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25bp,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노동시장이 필요 이상의 어떤 냉각의 신호를 보여준다면 통상적인 폭이 아닌 0.5%포인트 정도의 빅컷, 이제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외에 이번 주에는 미국 제조업 업황을 볼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